기법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이것은 주의가 사로잡히거나 막혀버린 현재의 환경에서 큰 도움이 되는 기법이다. 어떤 상징물이 필요하다. 작은 인형이든 기념품이든 부적이든 벙어리 장갑이든 당신이 공감할 수 있는 물건이면 뭐든 상관없다. 누군가가 준 선물이어도 좋고 당신이 직접 사거나 만든 물건이어도 좋고 우연히 눈에 띄어 당신의 관심을 잡아끈 물건일 수도 있다. 이 기법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해야 하는 일종의 간단한 언어적 의식이다. 그것이 인형이라면 그 인형을 손에 쥐고 이렇게 말하라. 좋은 아침이야. 혹은 잘 자. 나의 인형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살피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지. 그 다음으로는 당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의도를 선언하라. 예를 들자면 이렇다. 나의 세계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살피고 있어. 나는 운명의 상대를 만날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눈부신 성공으로 이끌 것이며 내 집을 갖게 될 가능성이 열리고 나의 목표를 찾을 것이고 불가능한 일도 해낼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의 상징물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만 불어넣어야 한다. 만약 원하는 것이 여러 개라면 여러 개의 징표가 있어야 하며 각 징표마다 따로따로 속삭여줘야 한다. 의도를 선언할 때는 간결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또한 확신을 갖고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말해야 한다. 부탁이나 기도처럼 하지 말고 그 어떤 조건이나 설명도 하지 말고 정말 선언하듯이 해야 한다. 이 의식을 할 때는 바라지 말고 의도해야 한다. 행동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뭔가 가지겠다는 의도를 보이면 실제로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의도가 올바르게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내 것이라는 확신과 알미 주는 독특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순수해 보일지라도 이 인형 기법은 아주 진지한 것이다. 이제 이 의식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왜 그런 효과를 내는지 설명해 드리겠다. 이 의식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기능은 의도의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최근 현실에서 사람들은 주의에 사로잡힘 효과에 큰 영향을 받는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목표에 의도를 집중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당신도 얼마나 많은 의도들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기만 하는지 잘 알 것이며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사념을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급한 일들과 본질에서 벗어난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반드시 매일의 일과에 포함해야 하는 이 의식은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면 꾸준히 용의주도하게 주의를 고정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올가미 역할을 해준다. 두 번째 기능은 단번에 알아차리기 힘들다. 형이상학적 영역에 있어 그 기능의 효과를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질 세계 이외에도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이 세계에는 나나 당신만큼이나 현실적인 기적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초자연적인 형태로 여기며 간접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생명체들도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흔적이나 환영이라고 여긴다.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을 발굴하다 보면 아주 부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지구상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화석들이 발견되곤 한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 경외심으로 인한 전율에 그야말로 온몸이 마비될 정도인데 단순히 놀라움이라는 단어로는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눈앞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사물을 인공물이라고 부른다. 백과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관찰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나거나 생성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건, 사물 또는 그것의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관찰되는 과정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개입이 일어났거나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요인이 있다는 신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도의 불빛이 비춰진 대상도 기적 세계의 존재들에게는 인공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그들은 이것을 보자마자 강한 호기심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는 볼 수 없다. 보통 우리는 사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의도를 두지도 않으며 그저 일종의 장치로, 말하자면 노동이나 실내 장식의 도구로 사용하기만 한다. 이런 가운데 물질 세계와 기적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바로 의도와 사랑이다. 물질적 대상에 의도를 불어넣으면 그것은 죽어있던 물질의 한 조각에서 힘의 대상으로 바뀌어 기적 세계 생명체들의 눈앞에 나타난다. 그들에게 이 사물은 평행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을 했다는 신호를 나타내는 의도의 인공물이 된다. 여기에 애정까지 담으면 이 인공물은 찬란한 빛을 내며 꽃이 나비를 유혹하듯 기적 세계의 생명체들을 끌어모으게 된다. 이 생명체들은 독립적인 존재들이며 전부 각양각색이다.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며 발육이 잘 된 것도 있고 비교적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들은 우리 세계와 직접 접촉할 수는 없지만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세계에 접근하려고 한다. 나는 이전의 책에서 자신만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이런 생명체들은 산염 에너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되는 환영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생명체를 유혹하고 길들여 당신의 동료로 만들 수도 있다. 의도의 상징물이 된 당신의 인형은 그 동료와 당신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다. 일종의 전화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신과 상징물 간의 대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당신이 설정한 규칙대로 이루어질 뿐이다. 당신이 유일하게 할 일은 오직 꾸준하고 용의주도하게 주의와 의도와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뿐이다. 이 의식은 아침 저녁마다 잠깐씩만 해도 충분하다. 당신이 인형을 가지고 의식을 치르고 나면 마치 나비가 꽃에 이끌리듯이 기적 생명체가 당신의 인형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다. 그 생명체는 당신이 비춰준 사랑의 에너지로부터 따뜻한 온기를 받으며 흥미를 가지고 당신의 의도에 귀 기울인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생명체가 이해하는지 아닌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중요치 않다. 그것은 그저 귀를 쫑긋 세우고 동화나 노래를 듣듯이 당신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 메아리 치듯 그 이야기를 사방에 퍼뜨린다. 나의 세계는 나를 사랑한다. 나의 세계는 나를 돌봐준다. 나의 꿈아,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말이다. 바로 이 메아리가 당신의 의도가 가진 힘을 확연하게 키워주는 중요한 감미료가 된다.